시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거북이 투자자라는 거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종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파트 1 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었는지. 저는 원래 간호사 일을 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했었는데 노력 대비 좀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좀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기로 좀 결심을 했는데 좀 그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안전한 마진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경매라는 게 있어서 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매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대표님 유튜브를 보면 주거용 부동산 중 아파트, 빌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많고 팁도 많아요. 네. 특별히 아파트, 빌라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 경매를 처음 접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부동산 종목이 아파트 혹은 빌라입니다. 그 이유는 경매 물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종목이기도 하고요. 가장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팔기에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이 집중해서 투자했고요. 그런 팁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추천하는 부동산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소액 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소액이라고 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미만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있다면 지방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 외곽권에 있는 빌라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경락 자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랑 낙찰가랑 비교를 해서 보통 일반으로 매입하는 부동산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아파트, 빌라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안전적인 성향이라면 아파트, 빌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다. 조금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서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상가나 토지 개발 쪽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빌라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나 소액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물건의 유형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빌라가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접근하기도 쉽고 우리가 권리 분석, 시세 분석, 입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가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쉬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라면 아파트, 빌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장, 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임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무엇이 있을까? 임장 가기 전에 반드시 손품을 해야 되는데요. 손품이라는 건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 물건이 과연 안전한 건지 돈이 될 것인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품은 한 90% 정도, 임장은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손품을 자세하게 할수록 임장 가서 내가 무엇을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손품 때는 첫 번째 권리 분석, 두 번째 입지 분석, 세 번째 시세 분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빌라가 2억 원에 팔 수 있다 싶으면 확실한 손품을 통해서 2억에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아니면 1억 5천, 1억 6천 가격을 선정해서 과연 이 가격이 맞는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은 반드시 임장 가기 전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네, 일단 제가 아파트랑 빌라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랑 이제 단기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줌 아웃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단기 투자는 줌인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줌 아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인근의 동네에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좀 크게 봐야 되는데요. 주민 분석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떠한 동이 선호가 되고 어떠한 평형대가 선호가 되는지 이미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 투자 할 수 있겠고요. 단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3개월 안에 팔릴 가격을 반드시 알아내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품을 통해서 가격을 파악한 다음에 이 가격이 맞는지 임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부동산 사장님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이요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이 가격에 어떻게 팔렸는데 혹시 이 아파트 이 가격은 어떠한 이유로 이 가격에 팔렸는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종류별로 현장에서 이건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디테일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경매의 본질은요. 첫 번째는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두 번째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수요가 없다면 아무리 싸게 산들 팔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아파트 빌라 잘못 투자하시면요. 생각보다 팔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수요가 있는지 무조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 수요는요. 실거래가를 보면 비교적 알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사장님에게 방문을 해서 많이 집을 보러 오는지 안 보러 오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간혹 아파트 임장 안 가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장을 통해서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거리가 멀더라도 꼭 임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 조사를 위해 공인중개사 방문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이거 얼마예요라고 묻기보다는요. 제가 조사했을 때 이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얼마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주도권을 부동산 사장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매 투자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나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려면 범위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걸 토대로 입찰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비교적 많아서 시세 분석하기가 편한데요. 빌라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인근 빌라에 유사한 컨디션인 조건들이 빌라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꼭 확인하고 비교 임장을 통해서 가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임장 때는 이 가격에 팔린 이유를 꼭 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 방문할 때 경매 투자자입니다 라고 하고 사실을 밝히는지. 네, 초보일수록 밝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초보일수록 들어가면 이마에 경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동산 사장님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속이면 괘씸죄로 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자로 생각이 드시면 솔직하게 경매 공부하는 사람이고 용기 내서 입찰해 보려고 하는데 아는 거 있으면 좀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임장에서 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장에서 주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얼마에 팔릴지 그 가격을 알아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손품 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얼마인지 범위를 측정하지 않으면 비교적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품을 할 때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셔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을 보러 갈 때 무엇을 사야 될지 적어놓고 가지 않으면 과소비하게 되죠. 필요 없는 거를 많이 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장도 똑같습니다. 네,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고 임장을 간다면 생각보다 필요 없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날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생 스토리를 듣느라고 1시간, 2시간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착한 분들이라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많을 건데요. 네, 연찬에서 갔는데 중요한 정보보다는 부동산 사장님이 인생 스토리를 듣고 온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동산보다는 가격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빨리 나오고 더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고객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 벌고 친해지면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못 벌면 못 친해지는 건가요? 네, 뭐 다 그렇지 않나요? 네, 돈을 벌어야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 또는 물건별 관점에서 좀 다른 면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자 기간에 따라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다를 것 같죠? 단기 차익을 노릴 때 장기 보유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되는지. 지역이 좋다면 당연히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값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토지 가치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장기 보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모아놓은 종잣돈이 적다. 그러면 1,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돈을 빨리 굴려서 그 큰 돈으로 서울의 좋은 지역 부동산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나서 나중에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는데요. 관점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인, 줌아웃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단기 차익 누릴 때는 무조건 줌인 분석. 이 부동산이 과연 3개월 안에 팔릴 가격이 얼마일까 반드시 알아내 오셔야 됩니다. 임장을 통해서 알아내 오지 못하면 예상 매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먼저 누리시고 나서 장기 보유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별로 주의해야 할 함정이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 투자 기간을 짧게 설정을 두고 갔다면 단기 매각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팔릴 가격을 반드시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불안할 겁니다. 그럴 때는 최근 3년간의 실거래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과연 이 빌라가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고 이 동네에서 잘 팔리는 빌라의 특징을 알아내 오셔야 되는데요. 그 특징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잘 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건별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아파트 빌라를 고를 때 각각 중점으로 보는 포인트는 뭘까? 네, 일단은 아파트 빌라 공통점은요. 네, 팔릴 가격을 먼저 알아내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 세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 주위에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지방 산단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징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볼 때에는 아파트 인근에 무엇이 있냐 꼭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빌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이 빌라를 잘 팔기 위해서는 과연 이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빌라를 선호할까? 네, 부동산 사장님 말보다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그걸 보고 임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감으로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아파트 빌라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의 특징.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보다는 더 많이 잘 팔리기 때문에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간혹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근생이라든지. 근생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이중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적혀져 있는 빌라들이 많은데요. 빌라 건축업자분들께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4층 이하로 빌라를 지어야 되는데 5층, 6층으로 짓고 탑층이나 1층을 근생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안 하고 빌라를 사게 되면 네, 껍데기는 빌라인데 속은 상가를 사는 거거든요. 나중에 팔기가 굉장히 힘드니까요. 근생 빌라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도 9월 23일에 그 전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이행강제금 5번 정도 내면 더 이상 묻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언제 되었는지 건축물 대장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이행강제금 더 내면 되는 건지 다 낸 건지 꼭 확인하고 사야 되겠고요. 이렇게 강제 이행금 납부를 하더라도
그 노란색 딱지 위반 건축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대출 안 나올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그런 빌라 사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임장을 안 가고 입찰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찰이 너무 많이 되고 느낌이 안 좋아서 그 아파트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유찰이 많이 되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현장을 안 가고 유찰을 했으면 당연히 낙찰을 받았을 텐데 낙찰을 받고 나서 그 현장을 봤더라면 느낌이 안 좋아서 팔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아파트더라도 임장은 꼭 가야 된다. 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것만 피하면 빠르게 팔리는 아파트 빌라를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요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모든 가격은요 가치를 녹이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당연히 비싸죠. 가치가 높으니까 비싼 거고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 낮죠. 서울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겁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만 투자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아파트더라도 세대수 대비 얼마큼 거래가 됐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5%입니다. 아파트에 만약에 24평 아파트가 세대수가 115세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1년에 115세대 곱하기 8% 하면은 건수가 나옵니다. 115세대 곱하기 5% 하면 건수가 나옵니다. 그 건수 이상은 거래가 되어야지 그래도 실제 거래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한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통계랑 그 다음에 시세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금매 가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방일수록 나이가 많은 부동산 사장님일수록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는 노트에다가 적어서 아파트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물건은 네이버에 확인할 수 없으니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해서 경매 투자가 어렵다는 말이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 가계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주택자부터 대출이 안 나옵니다. 내 집 말고는 투자하지 말라고 6월 27일 날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나 법인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대출이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개인 명의로 해서 실거주 아파트를 경매나 공매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요. 대형 평수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더 큰 평수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실거주 마련한다고 하면 대형 평수 경매 아파트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경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매는 다시 할게요. 경매는 현재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영끌족들이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건이 많이 나오고 경매로 사가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낙찰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장 보시면 분위기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는 사는 사람, 입찰가를 사는 사람이 경매 투자자가 입찰가를 직접 적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경매하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찰장 분위기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경매 입찰장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매 입찰장 와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매 투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매에 입찰해도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지 못하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경매에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대로만 배웠다면 계속 입찰가를 쓴다면 언젠가는 낙찰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경매 입찰장 분위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꾸준히 쓰면은 언젠가는 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에 돈 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번 정도 입찰을 해야 낙찰되냐는 그런 질문도 있기는 한데 네, 엄청 많은데요. 이 낙찰의 공식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은 건데요.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실력 곱하기 입찰 횟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면 입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고요. 실력이 높다면 입찰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 실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늘려 가셔야 되는 건데요. 딱 그냥 초보 수준 권리 분석만 하고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분석하고 입찰한다? 그러면 초보 세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번 정도 입찰을 하게 되면 한 건 낙찰 받을까 말까 한 경우인데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긴 물건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이런 걸 역발상이라고 해요. 남들은 좀 보기가 남들은 좀 예뻐 보이고 잘생긴 물건이 아닌데 내가 현장을 통해서 예쁜 정보를 파악을 했다라면 경쟁자 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열심히 경매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입찰할 때마다 경쟁자 수가 15명, 2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실력을 빨리 키워보세요. 실력을 키워서 경쟁을 10명 이하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력 키우기 싫으신 분들은 입찰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매 생활이 점점 힘들게 되고 폐찰이 많을수록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실력을 늘리시고 입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또 명도예요. 어려운 명도, 쉬운 명도의 차이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이분이 명도가 쉬울지 어려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낙찰자에게 순수하게 협상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은 난이도가 하인데요. 대응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모든 보증금을 잃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채무자금 점유자인데 그 집에 대한 감정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명도하기가 힘듭니다. 간혹 보면 사업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경매로 매각되는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금 점유자가 있어서 명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먼저 그 사람들이 감정을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보일수록 무섭고 떨리니까 내가 할 말만 하고 빨리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감정의 공유가 안 되면 더 어려운 명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도의 원칙은요. 많이 들어주세요. 첫 장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임장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도와주면서 명도를 하게 되면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두려워서 경매를 망설인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입찰하게 되면 경매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2에서 3만 원씩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경우가 많게 될 텐데요. 내 돈이 나간다? 명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명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요. 대출이자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과의 감정을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팁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아파트 빌라 하나 낙찰받아서 매각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큼 잡아야 되나요? 빨리 팔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3개월이고요. 보통 한 5개월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낙찰을 받으면 1년까지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보다는 그 지역마다 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꼭 파악하고 들어가시고요. 평균적으로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아파트는 빠르면 3개월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적은 층에서 빨리 팔기 위해서 단축시킬 팁이 있다면요? 팁은 당연히 실거래가를 봐야 돼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잘 터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면 주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지도에 어디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씩 쳐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리는데 네,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안 하겠고 괜찮아요? 알아서 자를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단축시킬 만한 팁을 제가 고민하다가 시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도에다가 최근에 팔린 물건들을 포인트를 다 등록을 시켜놔가지고요. 빌라 경매 물건만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어디가 많이 팔렸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를 확인하고 이 지역 경매 물건이 나오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팔릴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방임에도 잘 팔리는 지역을 우리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엑짓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좀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음악 연습실을 무인으로 3개 지점을 오픈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많은 수익화 방법 중에서 왜 음악 연습실을 선택하셨는지요? 일단 음악 연습실을 만들었던 시점에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장사를 하게 되면 몸이 그곳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인으로 돌려서 내가 자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꾸준하게 월세가 들어오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게 소사무실이었습니다. 공유 오피스라고 하죠. 인테리어 비용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했고 지금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는 순간 내 수익률을 적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게임을 애초에 하기 싫었고요. 어느 정도는 음악 연습실이라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좀 비교적 어렵고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것을 확인을 했고 저는 어차피 경매에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해야 되고 임장을 하게 되면 공간에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몸이 자유로운 음악 연습실을 택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업적 매력 3가지 음악 연습실이 네, 3가지를 굳이 뽑는다면요? 무인으로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적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악 연습실 초기 투자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전용 면적당 150에서 한 200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네, 비싸죠.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한 50평이다. 그러면 1억 3천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방음 시설이 약할수록 비용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소리에. 그래서 방음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싸게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나중 되면 사람들이 안 찾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음 공사 잘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고요. 비용은 한 그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평당 2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네, 넉넉하게 잡으면 됩니다. 한 달 고정비는 얼마 정도 나올지? 고정비는 일단 월세, 그 다음에 전기세, 그 다음에 뭐 정수기, 인터넷 뭐 그런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안 나오니까요. 매출을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지금 3호점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한 월세까지 포함해서 한 200, 250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손익분기까지 걸린 기간. 네, 손익분기점까지 걸린 시간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봤고요. 지금은 회수를 다 한 상태이고 월 매출과 평균 수익률은 잠깐만요. 이걸 계산을 안 해봤네요. 그 지점마다? 지점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방 한 칸당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방음실 한 개마다
한 40에서 한 60만 원 사이로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방 한 개당 사이즈가 한 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만 지역마다 큰 방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작은 방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진입을 하신 음악 연습실을 보면은 대충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공실이 몇 개인지 큰 방 공실이 몇 개인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수익률을 결정하면 되긴 하는데요. 방당 대략 4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원하시는 상가 선택을 하시면 공간을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그림판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방은 12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방이 조금 나온다? 그럼 월세가 무조건 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서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개 정도 방이 나오나요? 네, 전용 면적 50평 정도 되면 빌라가 아니라 상가 기둥이 막고 있지 않다면 보통 16개 정도는 16개 많다. 한 그 13개 정도는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13개 곱하기 40만 원 하면은 한 42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것저것 다 떼면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상가 구조가 좋다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16개, 그 다음에 2호점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 매출이 나올 거예요.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도 되게 잘 택해야 됩니다. 네, 창문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그 상가 빌라 기둥이 없을수록 그 다음에 공간이 네모 반듯할수록 직사경에 가까울수록 반듯할수록 좋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난 케이스, 반대로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유가 가능할까요 혹시? 잠시만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난 케이스, 네. 그리고 반대로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유가 가능할까요?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3호점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케이스는 없고요. 훨씬 수익이 잘 난 케이스는 뭐 3호점 모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역세권과 가까울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빌라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돼요. 대부분 음악 연습 수요가 학생 위주라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역세권 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매출은요, 제가 지금 한 방을 시간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70에서 많으면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네, 한 평짜리 공간에서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생각보다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은 어디가 많나요? 연령층은 너무 다양한데요. 학생 수요가 그나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고등학생분들 혹은 대학생분들, 그 다음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4년간 운영하면서 보니까 학생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장단점은 그 음악 연습실을 이제 직업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잘 안 나갑니다. 네, 그만큼 오랫동안 내 공간을 사용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곳이 우리 서울 홍대, 신촌 이런 곳입니다. 생각보다 홍대가 이제 음악의 메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음악 연습실도 많아요. 그래서 음악 연습실이 어디에 많은지 음악 연습실이 어디가 많은지 보려면요. 뮬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뮬이라고 치면은 거기 지도를 클릭하면 음악 연습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뮬이? 네, 뮬이라고 합니다. 뮬 여기 네. 띄워주세요. 뮬. 네. 그리고 하루 실제 운영에 투입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네, 청소하러 한 번 가고 제가 방까지는 청소를 안 합니다. 네, 공용 공간 복도만 쓸면 되는데요.
복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이제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청소를 시키는 편인데요. 그래봤자 얼마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1시간씩 이렇게 청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음악 연습실 잘 세팅만 하면 네, 솔직히 말해서 놀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 30분 1시간만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경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직장인이나 다른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네, 직장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네. 직장 다니면서 2호점까지 만들고 나왔고요. 올해 초에 3호점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출근하고, 네, 그다음에 퇴근하면은 전화 문의 온 거 받아서 관리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많이 바쁘죠. 네, 많이 바쁜데도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경매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 퇴사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네, 당연히 병행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연습실 운영할 때 소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민원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요?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소리로 연습을 하게 되면 옆방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생들이 와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크게 소리를 내면 옆방의 사람이 불편할 수 있고 그러면 강제로 퇴실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 동의한다. 네, 서면으로 받아두시면요. 이제 알아서 잘 씁니다. 생각보다 네,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내가 5층을 이제 쓰려고 한다. 그러면 6층이나 옆에 호실이 무슨 업종이 하고 있는지 꼭 보세요. 위층에서 만약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이제 연주를 할 텐데요. 생각보다 드럼 소리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층, 옆층 꼭 보셔야 되고 밑에 층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공간이 밑에 층에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위층, 그 다음에 옆에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꼭 보세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민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옆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전화해서 조금 조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너무나 많이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 계약을 아예 안 받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네,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강제 퇴실 네,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조항이고요. 네, 서로 잘 지키면 생각보다 민원 많이 안 들어오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원 말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많이 없습니다. 네. 그 음악 연습실 장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드럼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기물 파손 문제는 없나요? 음악 연습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건 자기가 들고 옵니다. 네, 월세식으로 받기 때문에 내 연습 공간에 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주의로 기물 파손된 거는 당연히 자기가 잘못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 와서 기물을 파손시키고 갔다라고 말하면 복도에 CCTV가 24시간 녹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면은 네, 말 못하겠죠. 그래서 공간을 대여를 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는데 공간을 대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방에서 내가 연습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나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면 좋아요. 어떤 걸 들면 좋냐? 화재 보험입니다. 방음 자재가 목재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면 생각보다 많이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공을 할 때에도 소방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 보험까지 들어 놓는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겠고요. 한 지점당 화재 보험 한 달에 한 3, 4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 아니니까요. 네, 마음 편하게 보험 가입하시고 네,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악 연습실로 쓰기 좋은 물건들은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네.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지, 또 층수는 어떠한지,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최소 이거 평수 이상 되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근데 공간대여 업종은 최대 매출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만실 경우인데요. 만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층수가 비록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단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고 지하 당연히 싸겠죠. 근데 곰팡이 냄새, 습한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고 그 냄새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다가 냄새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옮깁니다. 네. 시공 비용, 임대료 당연히 싸겠죠. 근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하는 저는 선호하지가 않고요.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이면 좋겠지만 역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 세대가 주변에 너무나 많다면 괜찮습니다. 네. 집이랑 가까운 연습실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 여러분 집 주변에 공실인데 좀 임대료가 싼 곳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좀 임장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도 괜찮겠네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평수는요. 전용 면적 한 50평 정도입니다. 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2층에 한 20평, 진짜 크면 30평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구분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도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보다는 한 블럭 떨어져서 그런 빌딩에 들어가서 임차를 맺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네. 30평에 대한 음악 연습실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서는 추천을 좀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30평은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시공비가 그렇게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순수익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50평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수익이 최소한 다 못해도 월 순수익 300 정도는 들어오니까요. 한 100, 200만 벌어도 좋다. 그러면 30평 들어가도 좋은데 조금 더 벌고 싶다면 이왕이면 조금 큰 면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악 연습실 모델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경험이 있어서 더 확장도 해볼까 경험도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업체까지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경매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경매 강사를 시작을 했고 좀 더 경매 강의를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음악 연습실은 더 확장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음악 연습실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 연습실을 확장하기보다는 좀 경매 강사로서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연습실 외에 다른 수익 모델을 확장해 본 경험은 아직은? 음악 연습실 말고 사업으로 수익 모델 확장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매 투자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툴 혹은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이트 앱이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실, 호갱노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실 같은 경우에는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 데이터가 긁어집니다. 그거를 컨트롤 C를 하셔가지고 우리 제미나이나 아니면 GPT 있으시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순서대로 가격 정렬을 해줘라고 하면 GPT가 알아서 정렬해 줍니다. 이게 왜 유용하냐? 단지수가 많게 되면 실거래가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그럴 때 좀 AI 프로그램을 쓰면 좋으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석은 아실 이용하시고요.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GPT나 제미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별성이 높죠. 개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세 분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뭘 이용을 해야 되냐?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데이터
첫 번째로 이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플래닛.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해서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네,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경매 빌라랑 유사하게 필터를 설정하시면 내 경매 관심 빌라 인근의 빌라가 현재 호가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랑 실거래가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되는데 네, 그 잘리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만드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는 특강 때 와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맞죠? 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요, 제가 특강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경매 투자나 공간 임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미래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히 낙찰을 받고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봉이 1년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괜찮은 경매 물건 1년에 한두 건만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해도 그 이상 벌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 꼭 만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셔도 되고 여기 경매학원 오셔서 네, 제대로 배워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주시도록.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정호경매학원 특강으로 오셔서 지금 음악 연습실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꿀팁 전해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빌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시세 분석표 말씀드린 것처럼 오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 거고 훨씬 더 간편하고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 특강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